안녕하세요. 세남TV 이승훈 강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해 타입이 7살까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운해 타입 교육 같은 경우는 일단 개념 학습이에요. 아이한테 쓰기, 읽기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글 같은 경우는 뭐 통글자라든지 아니면은 기역, 리을, 자음, 모음 가지고 노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TV 같은 데서 노래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아이들을 시청을 해주는데, 이 TV를 또 시청해 주는 게 문제가 뭐냐면, TV를 보면 그 다음에 만화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 만화에 심취하고 있는데, 이 만화에 심취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냥 놔두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부모님들이 같이 놀아주고 즐겁게 해주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그런 게 좀 덜해질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좀 바쁘고 이러다 보거나 또 아이가 둘, 셋 키우다 보면은 또 첫째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첫째가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은 또 심심하니까, 그렇다고 뭐 앉아서 또 책 읽는 거는 그것도 한계가 있지. 그것도 지난 다음에 뭐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7살 이전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아요. 밖에서 옛날 같으면은, 우리 때 같았으면은 밖에 나가면은 애들이 있고 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위험하잖아요. 밖에 혼자 아이들 놀게도. 그렇기 때문에 또 밖에 나간다고 또 아이들이 좀 많은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면 또 아이들끼리 또 싸우면 나중에 부부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혼자 나가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있다 보면 심심하니까 뭐 만들기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뭐 한두 시간이지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핸드폰을 보다 보면 핸드폰에 빠지게 돼요. 중독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TV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중에 학습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전두엽에 있는 학습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학습 장애가 오고 암기력 저하가 오고 집중력 저하가 오고 이런 게 올 수가 있으니까는, 이 핸드폰이나 TV는 꼭 부모님이 있을 때만 보게끔 하고, 그 외에는 절제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계속 보고 싶어 한다면은 뭐 시간을 정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랑 바로 다른 재밌는 것들, 그러니까 부모님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만들기 이런 공부도 해야 되고, 클레이 이런 것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 기분 전환을 위해 밖에 야외로 나가주고, 이게 아이들이 이 쉬는 시간에 어떤 거를 한 가지를 막 집중하고 미친 듯이 하고 핸드폰이나 이런 거 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언제 나가야 될지, 부모랑 언제 노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언제 놀지를 모르니까, 부모랑 언제 놀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있는 시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항상 야외 활동을 해주시는 게 아이들 정서 발달이나 아니면은 아이들을 키울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 학습, 수학 같은 경우도 한글을 읽은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시키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전에는 뭐를 해야 되냐? 1, 2, 3, 4, 5 이런 거는 가르쳐 주는 건 좋아요. 쓰는 거 말고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것들은 가르쳐 줘도 되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물건을 가져왔다 그러면은, 아니 먹을 걸 가져왔다 그러면 너 하나 아빠 하나 엄마 하나, 너 하나 더 먹을래? 그럼 하나 더 주고, 두 개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하기 개념을 가르쳐 주고, 뭐 아이가 두 개가 있으면은 또 하나를 가져오면은 빼기라는 거를 가르쳐 주는데, 아이는 기본적으로 본인 거 소유욕이기 때문에 그거를 뺏기는 거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을 덧셈 뺄셈 가르칠 때라도, 이 특히 운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빼기 개념 가르칠 때가 굉장히 싫어해요. 본인 거를 뺏기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이 빼기, 남한테 주는다는 거, 그거는 어렸을 때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 사회화 교육이 잘 돼버리면은 남한테 이렇게 나눠 먹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 나눠 먹는 게 빽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좀 공주처럼 자라고 왕자처럼 자라고 좀 과잉보호하는 애들은 이 빼기 개념 가르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더하기 빼기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나오고, 그게 바탕이 돼야, 개념이 바탕이 돼야 나중에 더하기 빼기 할 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글을 읽고 쓰는 거, 제가 권장하는 나이대는 7살이긴 한데, 아이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부모님이 없거나 고아였거나 어렸을 때 너무 좀 정서적 학대를 받았거나 이러다 보면은 아 나는 부모님보다 내가 알아서 자수성가해야 되겠어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강제적으로 시키는데 아이가 또 자네 타입으로 태어났으면은 금방 또 자네 타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금방 자네 타입으로 바뀌다 보면은 암기력, 논리력 이런 것들이 향상되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성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네 성격을 빨리 하면은 뭐 나중에 학교 공부하기는 편하긴 하지만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학교에서도 본인이 어울리고 싶자 하고 싶은 그런 몇 명 빼고는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질 못해요. 또 잘못하면은 혼자 있다 보면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좀 위험한 게 뭐냐면 과잉 보호를 너무 하는 애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면은 또 그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다 최고인 아이들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도 특히 과잉 보호 받았던 애들은 자기가 더 최고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최고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험담하고 깔보고, 또 그것도 안 돼 버리면은 자기만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애들, 자기가 제일 만만한 애들을 왕따를 시키는 그런 주동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잉 보호가 굉장히 나쁜 거예요.